믿을 것은 오직 한국 무기밖에 없다. 사실상 필리핀의 유일한 전투항공 전력인 FA-50.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필리핀의 FA-50은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항공 전력이자 가장 강력한 기체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필리핀군이 시행한 IS 소탕작전, 공군 조종사 양성 및 각국 공군과의 연합훈련 등 필리핀의 FA-50은 쉴 틈 없이 필리핀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미국과 필리핀 공군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은 B-1B 랜서 초음속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고 필리핀은 세대의 F-50을 출격시켜 화제가 되었습니다. Nitong Martes, nagsagawa ng Joint Patrol at Air Intercept Training ang mga Air Force ng Pilipinas at Amerika sa West Philippine Sea. Ayon kay Colonel Maria Consuelo Castillo, tagapagsalita ng Philippine Air Force, 3 FA-50 trainer fighter jets ng Pilipinas at 2 B-1 bombers ng Amerika ang lumipad sa bahagi ng Bajo de Masinloc o Scarborough Shoal. We're going to fly within the INTA, and within that is Bajo de Masinloc, which is part of our territory. We are doing this training based on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and based on protocol, so we will just continue on regardless of the action of other foreign actors. Nilinaw ni Castillo na wala itong kinalaman sa tensyon sa West Philippine Sea. Wala rin namang kakaibang insidenteng naitala. Bianca Dava, ABS-CBN News.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스카보로 암초는 어업 활동을 벌이는 필리핀 선박과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해양 경비정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이에 중국군 남부정부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순찰 임무에 합류했다며 남중국해를 침범하는 모든 군사 활동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필리핀 주변 정세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필리핀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깊은 군사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서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기울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습니다. 특히 군사무기 체계 도입과 같은 사안은 국가 간 계약의 성격이 강해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가 더욱 까다로운데요. 이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믿을 수 있는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이 임시로 배치한 타이푼 미사일 배치를 두고 철회 발언을 하여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특히 중국을 향해 대가성 거래를 요구하며 중국이 자국 어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면 미사일 배치를 무산시키겠다 하였죠. Of the Typhoon missile system? Oh, well, I don't understand the comments on the Typhoon missile system. We don't make any comments on their missile systems, and their missile systems are 1,000 times more powerful than what we have. So I don't understand. You know, let's make a deal with China. Stop claiming our territory. Stop harassing our fishermen and let them have a living. Stop ramming our boats. Stop water cannoning our people. Stop firing lasers at us. And stop your aggressive and coercive behavior. And I'll return the Typhoon missiles. 해당 발언이 퍼지자 맥스 디펜스 내 필리핀 네티즌들은 믿을 국가를 믿어야지 어떻게 중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봉봉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꼴이다. 미사일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라는 글이 도배되었습니다. 친미 성향의 봉봉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한 데에는 사실 중국을 신뢰해서라기보다 미중 패권 속 앞으로 필리핀이 실리 외교를 추진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임시 배치하기로 한 타이푼 미사일은 단순히 필리핀의 전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불립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붕괴로 군함 대신 미사일 전력을 증대시켜 중국의 해국력 강화를 억제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장거리 미사일인 타이푼 테를 배치하여 남중국해는 물론 유사시 대만 해협을 건너올 중국 해군 함정과 중국 본토 동부정부 사령부를 비롯 중국 동남부 연안의 주요 공군 비행장, 해군기지, 미사일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상 항모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푼 4대의 필리핀 배치는 미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던 것일 만큼 현재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중 핵심으로 꼽히죠. 그러나 문제는 필리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리 두텁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필리핀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결국 우리를 잠시 이용해 먹다 언제든 버리려는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에 비해 중국에 대해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면서 초강대 국가의 대결을 피하며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봉봉 대통령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정치 가문 출신으로 친미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집권 시기에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보다 일방적인 요구만 받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또한 필리핀 내 친중 성향 정치인들로 인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는 여전히 중국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전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 정치 가문입니다. 중국은 로드리고 두테르테와 현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가 이끄는 두테르테 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봉봉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지난 5일 필리핀 하원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는데 사라 두테르테가 남중국해 분쟁에서 오히려 중국 편을 들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 부통령은 현 봉봉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죠. 내가 살해당한다면 마르코스 대통령, 영부인 리자 아라네타, 하원 의장 마틴 로무알데스를 살해하라고 경호팀에 알렸다. 이는 농담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필리핀 정치를 양분하는 두 가문, 친중 두테르테가와 친미 마르코스가는 불화를 거듭하고 있기에 현재 미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고 두려운 마르코스입니다. 현재 미중 패권 다툼은 세계의 대결로 불릴 만큼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대립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립 혹은 정치적 부담이 적은 한국 무기가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서방이나 러중 무기 대비 도입 시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무기로 꼽히는데요. 실제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어렵게 된 나라들이 대신 한국 무기를 택한 사례가 많았죠. 이에 미중 어느 편도 명백히 들지 않으면서 군사력을 확충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 국가들에게 있어 한국 무기는 사실상 유일한 생존 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는 트럼프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콜롬비아의 방산 품목 수출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장 미국 무기에 의존도가 높았던 콜롬비아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스페인 방산 매체 인포디펜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의 모든 무기 공급 및 판매, 방산 시스템 관리를 ITAR에 근거할 것을 공표하면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현재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 방산 무기 수입 제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산 제재를 가하는 지금이야말로 K방산 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FA50의 잠재적 수출국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콜롬비아군 가만당국은 지난해 2월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상호협정을 체결해 FA50 도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또 국산 공대지 미사일인 KHGB에도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죠. 또한 필리핀 역시 미국의 타이푼 미사일을 대체할 무기체계를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것이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포와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 2인데요. 지난해 필리핀에서 열린 ADAS 2024에서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 연안 방어전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었는데 하나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전시하면서 특히 최근 개발되어진 천무용 대함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2018년경부터 한국군이 단계적으로 퇴역을 진행하고 있던 구룡 K-30-31 130mm 다연장 로켓 약 20여문과 로켓탄의 인수를 검토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구룡 다연장 로켓 발사대의 상태와 저장된 탄약의 상태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정비 요소 발생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를 포기한 바 있었고 이에 한화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새롭게 제안했던 것이죠. 필리핀 AADS에서 최초로 공개된 천무 대함 공격용 ASBM은 사거리 160km의 CTR-MR 미사일의 파승용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상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공격을 위해 GPS-INS 그리고 종말 유도를 위한 레이더와 전자광학 탐색기를 모두 갖춘 듀얼 모드 시커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실제 테스트가 진행될 공대함 유도탄 2 역시 필리핀에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이 FA50에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인 네이버뉴스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FA50은 다목적 공격 능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사거리 약 300km, 마 2.5의 속도로 비행하는 공대함 유도탄 2의 발사 테스트가 FA50 전투기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빠른 속도는 덕티드 램젯이라는 새로운 추진기관 때문입니다. 덕티드 램젯 추진기관을 이용해 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하며 고고도 저고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의 장점만을 결합한 이 추진기관은 로켓의 산화제 대신 대기 중에 공기를 그대로 흡입해 연소 후 램젯이라는 추진기관을 작동하는데, 이처럼 산화제가 필요 없어 장기간 연소할 수 있으며 일반 제트 엔진보다 더 오래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DD는 이 미사일이 FA-50에 탑재 가능하도록 경량 추적 설계 방식이 적용됐다고 밝혔는데요. FA-50 전투기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 동급 최강의 독침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경쟁 기종인 자-39E 그리펜뿐만 아니라 F-16 바이퍼 역시 현재 아음속에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죠.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어느 한쪽에 기울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과 안정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하려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리스크가 덜하고 이미 국제시장에서 성능을 입지한 무기체계라는 점이 맞물리며 한국산 무기는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있어서 다행인 마르코스 봉봉이면 개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